네, 모든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가 이제 서울이죠. 서울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경기도라든가 지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는 과거 뭐 정부 때부터 이번 정부까지 뭐 계속 이어져 왔던 얘기고요. 지난 2014년도에 이제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2030 도시계획 플랜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때 박원순 시장 때였죠. 그때는 보존과 유지 쪽으로 조금 많이 가닥을 잡았던 반면에 이번에 이제 발표된 2040 현재 도시 기본계획,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과 변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조금 개발 여력이 충분한 것들은 개발을 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2040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의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획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종합 계획이고요. 광역 도시 기본 계획 바로 밑에 도시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간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또 기반 시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녹지 또 경관이라든가 기후 변화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현재 작은 틀 안에서 저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녹지 공간이라든가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진접선이 이제 곧 19일 날 개통된다고 하는 것도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과 A 지역과 B 지역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서울 지역의 접근성을 뛰어나게 하게 되면 현재 그 지역 해당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인구가 또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1990년도에 최초로 법정으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이 이때 5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2014년도에 수립이 된 현재 2030 도시 플랜 요걸 대체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6가지가 되는데 제가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보행 일상권, 걸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들이라든가 상업 시설들, 녹지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 기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지역 기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문화공간이라든가 전철역, 교통여건을 충분히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또 거점 오피스라든가 이동식 주택, 그다음에 현재 수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 요거까지 같이 만들어주고 또 모빌리티 허브라든가 개성 있는 지역의 상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하게 보행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걸어 다니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물리적이나 중심지나 이렇게 봤을 때도 실제 자연환경, 문화환경, 중심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두 개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에 도보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또는 현재 하천과 또 수변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에 보육시설과 보건소라든가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한 30개에서 많게는 다 50개 정도까지 배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지역 거주민들이 굉장히 생활 편의성 또 생활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지금 하겠다라고 1번으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이 수변 중심, 물가 주변을 지금 현재 한강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지도 못한 강폭 넓이라든가 깊이 이런 어떤 그런 자연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직까지는 활용을 못했죠.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규제를 했고 그 지역의 여건들, 상권들 그만큼 들어서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변에 명소를 조성을 하고 뭐 해외에 있는 뭐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정말 실개천 같은 데서도 정말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시피 수변 명소를 조성을 해서 그 주변의 수변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수변 명소에까지 또 보행으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실제 대중교통이라든가 보행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건을 조성을 해준다든가 또는 수변 명소를 또 네트워크화해서 연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리단길부터 해서 용산의 이태원부터 해서
포함해서 국립중앙도서관, 고속터미널까지 현재 보행과 신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거기에 또 수변의 수상활동, 현재 실제적으로 한강 주변에서 경기권을 나가야지만 있겠지만 실수상 스키라든가 해양 스포츠 또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유람선만 지금 현재 왔다 갔다 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확충하겠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임 시절에 한강에 있는 전략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총 17개 정도 지역에 각 지역마다 해서 한강 정비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어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현재 천혜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해외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중심지 기능, 서울 지역에서도 중심권역이 있고 조금 변두리가 있다시피 이제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업무지구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 중심으로 했을 때 4+1축을 조성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 중심축이라고 하는 경복궁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부터 시청, 도심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고 역사문화 관광축을 현재 북천부터 해서 아래쪽에 있는 퇴계로 연결되는 라인까지 해서 인사동과 명동을 관광상품의 허브 지역으로 만들어주고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죠. 또 남북 녹지축 같은 경우는 세운지구 신산업 허브부터 해서 신산업 활성화 기반 또 이 지역에 실제적으로 입체 복합 공간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들이 이미 가닥을 잡혀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복합문화축과 현재 실제 DDP, 패션 뷰티 허브를 만드는 연결되는 라인까지 해서 총 4개의 가로축으로 하나는 실제적으로 글로벌 상업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화문 시청부터 해서 현재 DDP 동대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상업축을 만들어서 상권을 조금 더 확장시키겠다. 을지로나 종로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의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용도 변경이나 종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또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강남과 여의도권 같은 경우는 강남은 뭐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있고요. 경부간선도로 도로를 입체화한다, 지하화한다는 거죠. 지하화 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용지, 특히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던 땅들을 새롭게 창출하는 가용지의 토지를 창출을 해서 현재 그 중심을 기능을 실제적으로 현재 주거와 복합 기능을 살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잠실과 서초, 동에서 서쪽으로 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크게 활성화시킬 예정이다라고 얘기돼 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여의도는 용산 정비창 개발 통해서 실제 금융 중심으로 지금도 금융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국제 업무 기능과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제 경쟁이 들어가는 지역은 한양 도성부터 현재 영등포지나 구로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청년 지역의 청년들이 첨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청년 창업가라든가 벤처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는 한강 성수, 청량리, 홍릉, 광은 또 창동까지 연결되는 라인. 그다음 미래융합, 한강 삼성부터 수서 양재까지 연결되는 라인. 그다음에 이제 감성문화에서 상암동부터 현재 김포공항까지 라인을 현재 가장 큰 축으로 해서 개발축을 만들어서 그 축대로 연결을 하고 실제로 그 축대로 연결될 수 있는 개발 여건에는 여러 가지 또 혜택들도 따라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내용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거죠. 용도지역제. 실제적으로 용도지역제를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주거적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현황과는 안 맞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도 개선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실제적으로 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50층까지 올라갑니다. 주거지와 상업지가 현재 복합적으로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 50층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규제로 묶어놨던 게 2014년도에 현재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던 도시계획 플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삭제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도시 경관이 이런 형태로 현재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용적률과 상관없이 똑같은 높이로 현재 일률적으로 건물들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모양들이 현재 이런 형태로 높은 건물, 낮은 건물에서 현재 어느 정도 도시 미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용적률은 그대로다. 용적률이 최대 250%고요. 복합 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300%까지 가능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게 되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썩 반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도 현재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무조건 환호할 일이 아니라 용적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어떻게 높여줄 건가 이걸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용적률을 손대기에는 정말로 복잡 다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또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높이 규제가 삭제가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외에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정말로 예쁜 건물들, 정말로 우리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그런 가이드라인이 스카이라인이 제시가 된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용적률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지상철도 지하화. 지상철도 굉장히 많죠.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게 2호선입니다. 2호선이라든가 4호선, 각종 철도들 라인 봤을 때 현재 지하 구간뿐만 아니라 지하 구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은 교각 밑으로는 다 죽은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지하화하게 되면 당연히 가용 토지가 늘어난다. 실제로 지상철도가 현재 101.2km 정도 됩니다. 서울시내 돌고 있는 지상철도가. 그다음에 기지창 같은 경우 4.6평방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면적만 따지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가용 공간을 잠재력이 늘어나고 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롭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굉장히 걸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노후화된 시설들 때문이라도 실제적으로 지하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지상 공간을 개발을 통해서 현재 부족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상철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말고도 뭐 현재 미래 통합형 교통노선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건 약간 먼 생각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수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개발 못했던 지역들, 현재 불합리한 용도 지역의 그 주거 상업 지역들을 좀 더 바꿔주는 거, 거기에 또 높이 제한이 규제가 삭제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또 어느 정도는 현재 서울 지역에 집값을 자극할 만한 요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들 현재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매물들이 다 현재 싹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뭔가 또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기 때문에 현재 매도 심리는 그만큼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은 더욱더 올라간다. 여러 가지 조건들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가격 상승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원리긴 하지만 조금 더 조절을 하면서 폭등하고 급등하는 사례를 좀 막아주고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서울에 비단 강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해서 특화된 상권들이라든가 지역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